여주라디오 최세임의 영어 단어 뿌리 뽑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최세임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세임입니다. 네, 섭별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별입니다. 네, 선생님. 예. 예.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복습해야죠, 그죠? 뭐 별거 없었는데 뭐 숫자 아닌가요? 첫 번째요. 예. 조건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컨디셔널 프리픽스 공부했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었죠? 기억나시는 개념 있으신가요, 혹시? 세필 씨? 지금 접두사 5가지 접두사 중에 예. 첫 번째 접두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첫 번째인 게 조건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컨디셔널 프리픽스였습니다. 큰 것, 작은 것, 그죠? 그 다음에 유사한 것, 완전히 같은 것, 다른 것, 오래된 것, 새로운 것, 변하는 것, 좋은 거, 나쁜 거, 그 다음에 함께 따로 뭐 이런 거 했어요, 그죠? 언제요? 하나도 기억 안 나. 큰일입니다. 큰일 났어요. 그 다음에 숫자를 나타내는 접두사, 뉴메리컬 프리픽스 했죠, 그죠? 네. 이거 기억하시죠? 네. 예, 어떤 거 있었죠? 1, 예, 뭐 3. 2분의 1부터 예. 뭐 예. 1, 2, 3, 예, 10, 100, 예, 1000. 예. 제가 10가지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10가지. 2분의 1, 2, 3, 10, 100, 1000. 예, 3개만 더 하면 돼. 예, 많은 거? 예, 모두. 예, 그다음에 뭐였지? 모두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적다, 많다, 전부. 네. 예. 이거 봐요. 이거 숫자를 나타내는 접두사도 10개 외우라는데 쉽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접두사, 그 영어 단어가, 영어 낱말이 딱 나오면은요, 접두사를 구분할 줄 알고요, 그 접두사가 5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지금처럼 개념을 정확하게 나눠서 갖고 있지 못하면은요, 여기에 들어가는지 저기에 들어가는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영어 낱말을 그냥 예전처럼 그냥 하던 대로 외우다가 울다가 잠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요, 위치, 방향, 경로를 나타내는 접두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같은 거 찍으면, 뭐 이런 말이 있죠. 올, 현지, 로케,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 로케가 뭔지 아세요, 혹시? 지역? 예, 지역이라고 하는 로컬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로케이트, 뭐 이런, 여기서 온 말인 것 같은데요. 일본식으로 줄여서 로케, 이렇게 발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이 지역이라고 하는 그 위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로커티브 프리픽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위치, 방향, 경로를 나타내는 접두사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 안에가 있고요, 안에. 그 다음에 비교급으로 하면은 더 안이죠. 더 안에 있으면은 뭐 찾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더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에 있는 이런 뜻으로도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요, 안에가 있으면 반대쪽은 뭐죠? 밖에. 예, 바깥에. 그 다음에 위에, 그 다음에 더 위에, 그 다음에 아래, 더 아래. 이해되세요? 네. 예,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공간적인 앞에와 뒤에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앞에와 뒤에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앞과 뒤. 앞과 뒤가 있으면 어디가 있겠어요? 옆. 중간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옆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그리고요,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둘 다일 수도 있고요. 둘 다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그 위치나 방향은 경로를 나타내는 접두사에는요, 2개나 혹은 둘 다 아닌, 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숫자를 나타내는 접두사에 해당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다거나, 둘 다 아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터널을 차를 타고 지나가고, 차나 기차를 타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이렇게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양꼬치 구이 할 때 그 꼬치에다가 양고기를 이렇게 완전히 뚫어갖고 손에 불에다가 숯불에다가 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완전히 뚫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요,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가죠? 깡총깡총 뛰어서 건너서 넘어가죠? 네.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점프를 해서 이렇게 건너뛰는 거예요. 요런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집 주변을 산책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변, 둘레에, 가까운 거리에 이런 뜻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가까운 데의 반대말은 멀리 있는 거죠. 그죠? 가까운 데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그 다음에요. 나를 중심으로 해갖고요. 바깥을 향해서 나가는 거가 있어요. 이건 바깥을 향해서 나가는 거니까 경로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깥을 향해서 나가는 게 있고요. 반대말은 나를 향해서 들어오는 게 있죠. 그죠? 네네. 나를 향해서 들어와서 제일 가운데 오면 뭐가 있죠? 나 자신이 있죠. 예. 예. 그래서 나 자신과요. 그 다음에 나하고 반대쪽에 있는 어떤 대상물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깥을 향해서 안쪽을 향해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위치, 방향, 경로를 나타내는 말에는요. 접두사에는요. 안에, 바깥에, 위에, 아래에, 앞에, 뒤에, 가운데, 둘 다 아닌 것, 그 다음에 옆에, 완전히 뚫고, 건너뛰어서, 주변에, 멀리, 그 다음에 바깥을 향해서, 안쪽을 향해서. 어떻게 이해 좀 되시나요? 네. 위치, 방향, 경로를 나타낸다는 것은 알겠죠, 그죠? 예. 예, 그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복습할 때처럼, 우리가 조건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뭐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또, 머리가 이제 하얘지고 이제 잘 기억이 나지 않게 되는데요. 요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공이에요. 그래서 5가지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위에 접두사는 없습니다, 영어에는요. 이게 5가지를 외울 것이냐, 영어를 포기할 것이냐, 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요거하고 비슷한 게 있어갖고요, 다음, 장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관성이 있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수정 접두사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 시간에, 강의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수정 접두사라고 하는 거는 modify에서 왔어요. 영어 modify를 수정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갖고 그냥 수정 접두사 이렇게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modify에서 mode는요 적합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fly는 만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modificatory prefix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접두사인데요. 이게 위치, 방향, 경로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라디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거예요. 예. 부산 터미널에 도착을 해서 그 플랫폼에 딱 도착을 해야 우리는 부산에 도착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부산시 경계를 넘었어요. 예. 그럼 부산 안으로 들어간 거죠. 예. 그럼 부산이에요? 부산이 아니에요? 부산이죠. 부산이죠. 예. 하지만 부산 터미널에는 도착하지 않았죠. 예. 그 상태에서 아직 도착 안 했죠. 네. 그러면 누가 전화해서 지금 어디니? 그러면 부산 도착했지만 터미널에는 거의 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다음 하나는요. 부산 터미널을 출발을 했어요. 예. 그럼 부산에서 서울을 향해서 가는데요. 예. 부산 터미널은 떠났지만 부산시 경계는 넘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죠? 부산에. 부산 시내에 있죠, 아직까지. 네. 근데 부산 터미널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죠. 떠났죠. 예. 이런 개념이라는 말씀인 거죠. 위치, 방향, 경로를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이런 개념이요. 영어에는 말 속에 녹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말에는 없느냐? 우리말에도 있거든요. 우리말에서 그 엉성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엉성한 게 어떤 게 엉성한 거죠? 완벽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 엉키다 이런 말 있죠. 네. 그 다음에 엉기다 이런 말도 있죠. 예. 이건 서로 달라붙었는데 떼면 그 실타래가 이렇게 서로 엉키면 네. 그게 하나입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뭐 여러 개가 이렇게 쪼각쪼각 붙어 있는 느낌? 그렇죠. 예. 거의 최대한 서로 밀착해 있지만 그게 한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다음에 성에는요. 성기다 이런 말이 있죠. 성성하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좀 않습니까? 빈틈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쭉 빼곡하게 있는데 그 중에 좀 탈모 현상이 생겨서 좀 빠지면 성성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그게 그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사이가 좀 틈이 벌어졌지만 그게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엉성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붙은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도 저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엉성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엉성하다의 개념이요. 그대로 제가 그 설명해 드렸던 그 수정 접두사의 개념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지만 도달하지 않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도달해서 그 점 상위 위에 하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로부터 멀어지지만 분리되지 않은 상태.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요, 위치, 방향, 경로를 나타내는 접두사들은요, 안에, 바깥에, 위에, 아래, 앞에, 뒤에, 그 다음에 가운데, 둘 다인 경우, 둘 다 아닌 경우, 옆에, 완전히 뚫고,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 주변에, 그 다음에 멀리, 바깥쪽을 향해서, 안쪽을 향해서, 이런 개념이 들어있고요. 수정접두사에는요, 가까이 접근을 하지만 도달하지 않는 것, 그 점 상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멀어지지만 분리되지 않는 것, 개념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 개념에 해당되는 그 접두사들은요, 또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는요, 그냥 뭐든지 개념을 잡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게 쉽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는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좀 많이 드렸는데요. 우리말에도 엉성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말에서도 그런 개념을 사용을 해요. 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런 거 뭐라고 그러죠? 뜨뜻미지근. 예, 뜨뜻미지근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말에도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영어에도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지 않아갖고요. 말 속에 이런 개념이 어떻게 녹아있는지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개념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은 첫 번째 그 위치, 방향, 경로를 나타내는 접두사 중에서요. 그 안과 바깥을 나타내는 접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안을 나타내는 접두사 중에는요. 그리스어는 en이나요. endo, endo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죠? 에너지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그냥 보통 에너지라면은 힘? 예, 힘의 원천, 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네네.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에너지라고 하는 말은요, n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고요. ERG 이 부분이요, 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것 안에 있는 것이 에너지거든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조건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접두사에서 함께를 나타내고 있는 그리스어 접두사, sin, sy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네. 예. 그래서 sin에다가 urge를 붙이면 시너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시너지 뭐라고 외우셨죠? 여태까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 네. 뭐 이렇게 함께 해서 뭐 이렇게 좋은 효과를 내는. 그렇죠. 그래서 그 거고. 시너지 이펙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함께 일하는 거예요, 시너지. 예. 그래서 이걸 뭐 협동 효과, 협력 효과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시너지는 함께 일하는 거고요. 에너지는 일하는 거 안에 있는 겁니다. 말뜻을 이제 알면은 좀 쉽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뭐 화석 에너지, 풍력 에너지, 그다음에 뭐 수력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뭐 이런 것을 설명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에너지가 무슨 말이냐고 아무도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거의 한국말처럼 쓰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말로 네. 번역을 못 하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쓰는데 그래도 에너지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아무도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생각한 게요. 이제 이런 습관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쌓여 나가면서 중고등학교 지나가고 이제 성인이 돼서도 이제 그 말이 나오면은요. 그건 대충 그런 뜻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하지. 그 말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생각을 못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질문하는 게 두려워지고 묻는 게 두려워지고 묻지도 않게 되고 그냥 몰라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학문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자꾸 눈을 어둡게 하는 그런 효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자들이 나와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말들을 만들어 갖고 막 사용하지 않습니까?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어 접두사 변화를 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메타에다가요. 알아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인지를 붙여갖고요. 메타인지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서요. 뭐 어떤 신문기사를 보니까 IQ보다 메타인지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갖고 쓰더라고요. 그럼 이제 메타인지가 뭔지 이제 질문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먼저 가져다 쓴 사람이 이제 권력으로서 학문을 휘두르게 되고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되묻지 못하고 이제 끌려다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너지, 그다음에 시너지,
다 함께 다 지금까지 이제 접두사에서 이제 그 일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어근 ERG 부분에다가요, 안을 나타내는 n을 붙이거나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접두사 syn을 붙이는 거니까는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요, 말을 쉽게 빠르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예로다가요, endogenous 이런 말이 있는데, endo가 그 아니라고 하는 뜻이었으니까는요, 그리고 뒤에 gen이 붙고요, 그 뒤에 형용사형전미사 ous가 붙습니다. 그래서 endogenous 하면은요, 어근 gen이요, 낳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endogenous 하면 안에서 낳는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하면은요, 굉장히 좀 어려워져요. 그 안쪽을 나타내는 내에다가요, 날생자를 써갖고 내생적인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생?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수학 시간에 이런 거 쓰는데요, x 플러스 y는 2다, x는 1이다, 그럼 y는 얼마까? 그럼 계산해보면 1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x는 바깥에서 주어졌으니까는요, 외생 변수 이렇게 하고요, 안에 있는 식을 풀어서 나온 그 값은, 그 변수의 값은요, 그 변수는요, 내생 변수 이렇게 부릅니다. 수학 시간에 사실은 이런 것도 배우긴 배웠어요. 자, 그리고 독이 있지 않습니까? 독이 영어로 톡신이거든요. 톡신. 톡신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탁신이 안에 있으면은요, 엔도톡신 이렇게 됩니다. 그 이건 내독소 이렇게 되거든요. 그 우리 병원에서 안에서 독이 생겨갖고 더 큰 병이 생기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 그 의학 용어가 되겠죠. 엔도톡신 이렇게 하면은요. 보톡스하고는 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톡신 이것도 독이죠. 그러면 보톡스일 때. 전혀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주름 펴는 약은 많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게 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릴 건데요. 뒷부분에요, 접두사 뒷부분에 tr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으면은요, 더 안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엔도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발음하기가 어려웠고요. ESOTER 해서 에소터 이렇게 되게 되면은요, 더 깊숙이 있는 겁니다. 비교급이 되겠고요. 그래서 에스테릭 하면은요, 뒤에 형용사형 전미사 IC가 붙습니다. 그럼 더 깊이 있는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깊이 있는 거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에스테릭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기 어려운 비법의 이런 뜻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거하고 똑같이 이제 라틴어에서도 갈 텐데요. 라틴어에서요, in이 있습니다. in. 네. 예, 이게 라틴어이기도 하고요, 영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어근 스펙트, SPECT, 이게 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인스펙트 하면은요, 안을 들여다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인스펙트 하면은 그러면 안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조사하다 이런 뜻이 됐어요. 예, 인스펙트 아시겠죠, 이제? 네네. 자, 그 다음에 요거의 비교급은요, 인트로스펙트예요. INTRO, 그 다음에 뒤에 스펙트가 붙습니다. 그럼 안을 들여다보는 건데 더 안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건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 자신을 들여다본다. 인스펙트는 안을 들여다보는 거고요. 인트로스펙트는요, 인트로스펙트. 나를 나를 그 안을 보면서 내 내면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뭐 자성하는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인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인터도 인에다가 TER이 붙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기도 TR이 있죠. 요거 비교급에서 더 아니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인터내셔널 하면은요, 내셔널이 그 나라잖아요. 나라, 네. 그 인터내셔널 하면은 나라가니 이런 뜻이 되고요. 네. 또 인터 들어가는 말이 뭐 있죠? 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쓰는. 네네. 이 넷이라는 게 그물이지 않습니까? 그물. 네. 예. 그 그물망처럼 그 전선이 연결돼 있어서 서로 통신망이 연결돼 있는데요. 그것이 서로 연결돼 있어서 인터넷인 거거든요. 그럼 인터라는 거는 예. 뭐 이렇게 뭐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과 무엇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예. 자, 그리고요. 인터컨티넨탈 호텔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컨티넨탈이 그 대륙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대륙 간의 이런 뜻이 되겠죠. 인터컨티넨탈이라면요. 그죠? 예. 자, 그리고요. 인터레스트가라는 말이 있는데요. 많이 쓰죠. 그죠? 인터레스팅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흥미로운. 예, 흥미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인터가 아니라고 하는 뜻이고요. 뒤에 붙은 이 S가 존재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T가 어근 뒤에 붙는 확장된 다른 모양.
Extended Alum of T예요. DST가 붙는다 그랬죠, 그죠? 네.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요. 기억납니다. 예. 그러면은 interest는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안에 있는 건 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기회가 있으면은요, 그 안에 있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인터레스팅한 거거든요. 요거하고 비슷한 말이 그 exciting이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exciting은 ex가 바깥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sight가 그 sit가 부르다 이런 뜻이 소리쳐 부르다. 그럼 바깥으로 소리쳐 부르는 게 exciting한 거잖아요. interesting하고요, exciting하고요, exciting이 훨씬 더 센 말이죠. interesting보다는요. 어쨌든 바깥이니까. 예. 바깥으로 나오고 이건 속에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인터레스팅한 거는요, 속에 있어서 잘 나오지도 않아요, 겉으로. 자, 그리고요, 인트로, 이거가 있어요. introduce, 이런 말 기억나시죠? 소개하다, 뭐, 도입하다, 이런 식으로 외웠잖아요, 그죠? 그거는요, DUC, 이 부분이 이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introduce 하면은 더 안쪽으로 끌고 오다, 이끌어 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뭐,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다른 데 보니까 좋은 제도가 있어서 우리 사회로 데리고 오면은 그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입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집단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아는 사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그게 뭐죠? 인트로듀싱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하다, 소개하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네. 안으로 끌고 들어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정확한 영어 단어의 뜻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인터넷 했는데요. 회사 내에서 회사 내부 사람들만 쓰는 건 뭐라고 그러죠? 인트라넷. 예, 인트라넷입니다. 그거는. 자, 거기서 인터 뒤에 O가 붙느냐 A가 붙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뒤에 오는 소리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접두사 in에다가요. TR이 붙어서 비교급이 돼서 더 깊숙이 이런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은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주의해야 될 걸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M이 붙으면은요. 최상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interest, intra, 그다음에 intro 뭐 이런 거 했는데요. intimate 이런 말이 있어요. intimate 하면은요. 이거 아주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서 최고로 더 깊숙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더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AT가 저거네요. 예. 그 무슨 전미사였지 이게? 이게 명사형인가? 아니요. 동사형 전미사나 형용사형 전미사를 쓰이는데요. ATE는요. 예. 형용사를 쓸 때는요. ate 이렇게 발음 안 하고요. it 이렇게 발음해요. 그리고 동사일 경우에는 ate 이렇게 발음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intimate 이렇게 발음 안 했고요. intimate 이렇게 발음했거든요. intimate? 예. 이거 그 강세가 앞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깊숙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 아주 친밀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깊숙한 그 속까지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요. 그런 게 인티미티죠. 뭐 절친이네?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남녀간의 은밀한 뭐 이런 걸 뜻하기도 해요.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나 중요한 거라 갖고요. TR이 붙으면은요 비교급이 되고요. M이 붙으면 최상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어로 넘어가면은요, in이죠, in. 똑같이, 네. 라틴하고 똑같이 in이고요. 그 다음에, in의 비교급 뭐로 외우셨죠, 계속? 인터가 아니었죠? in어지 않습니까, in어. in에다가 n 붙이고요, er 붙는 거요. 예. 그래서 in어 하면은요, 그래서 international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international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저희, 아메리카 사람들은요. 그래서요, 인어 하면은요, 인터나 인어나 뭐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발음이 비슷한 거는 뜻도 같다.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 붙은 말이 뭘 보면은 input, put 놓다라고 하는 뜻이니까는요, input은 안에다가 놓은 것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ncome 하면 들어왔는데 어디로 들어왔냐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소득. 이렇게 번역하고요. inside 하면 side가 면이잖아요, 그죠? 네. 그 inside 하면 안쪽 면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아갖고요. 인터가요. 엔터가 됐어요. 엔터도 거기 TR이 들어있죠. 아니, 그래서 이게 예. 단어가 저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맨날 옛날에. 예.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예. 왜 단어가 ENTR 이렇게 쓰지? 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것도 맞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ENTRE 이렇게 쓰면은요. 그 형태소를 따라서 쓴 거고요. 네. ENTER 하면은요. 발음을 따라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형태소를 따라서 쓰고
어떤 경우에는 발음을 따라서 쓰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어에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식은요, ENTRE 해서요, 형태소를 살려서 쓰고요, 미국식은요, ENTER 해서요, 발음을 따라가죠. 그래서 그 엔도에서요, 엔터가 된 이유는요,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아서 요것만 좀 그 철자와 발음이 좀 변했고요. 컴퓨터에서도 엔터키 맨날 치잖아요, 그죠? 네네. 엔터키 치면은 그 명령어가 컴퓨터 안쪽으로 쑥 들어가 버리죠, 그죠? 네. 그래서 집어넣다, 진입하다, 뭐 이런 뜻이 됐습니다. 자, 이제 안을 살펴봤으니까는요, 바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깥을, 뜻하는 그 접두사들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안을 살펴봤으니까는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가 완전히 반대가 되니까는요, 아까 우리가 내생의 이런 뜻에서 엔다지니어스 이거 했잖아요, 그죠? 네. 바깥의 이런 뜻은요, 바깥 그 외생의 이런 뜻은요, EXO가 붙습니다. 엑소가 붙어요. 엑소가 뭐 요즘에 유행하는 그 그룹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바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엑사지너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외생의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대탈출을 하잖아요, 그죠? 네. 엑소도스. 출애굽기 그러잖아요, 그죠? 네. 애굽이 이집트고요, 그죠? 네. 그래서 엑소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서는 첫 번째 글자를요, 고유명사니까 대문자로 써갖고요. EXODUS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세요? OD 이거요? 했어요. 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죠? 그래서, 네. 메소드 할 때 했어요. 그래서 오도미터 할 때 했어요. 네. 길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길. 그래서 엑스도스 하면은 바깥쪽을 향한 길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했다 해서 엑소도스 이렇게 됐고요. 제가 예전에 그리스 항공을 한번 타보니까는요, 그 항공기 다 그 출구가 있지 않습니까? 비상 탈출구. 네. 거기에 다 엑소도스라고 그리스어로 써 있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뭐 그 일부 다처제, 호모개미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거기 개미 그 결혼하다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 네. 엑소개미 하면은요. 이거는 예? 이혼? 아닙니다. 그 족외에서 배우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족외혼. 그러면 족 내에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죠. 엔도게미.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예. 의욕력이 굉장히 뛰어나신데요. 근데 기억력이 없어요. 아, 그게 문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이해력과 응용력은 좋아지는데요. 네. 예전만 못해요, 그죠? 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예. 젊고 어릴 때 했으면 네. 좋은데 젊고 어릴 때는 또 이걸 통찰력을 이렇게 보려고 또 하질 않더라고요. 또 이상하게,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어 바깥을 나타내는 접두사 EXO를 했으니까요. 이제 라틴어를 넘어가겠습니다. 라틴어는요, 간단해요. E 혹은 EX, 뭐 EC, 그 다음에 EF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E로 시작하는 거라고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요, expand 이런 말이 있어요. 확장? 아니, 그건 그 PANT가 붙는 거고요. 예. 제가 말한 expand는요, PENT입니다. PENT. 그래서 팬드가요, 매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억 잘 하시라고요. 우리 여성분들 목에 거는 거 뭐라고 그러죠? 목걸이. 목걸이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펜던트? 예. 그 펜던트가 매달아놓은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매달다 뜻이에요. 근데 expand 하면은요, 바깥으로 매달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요, 양팔 저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팔 저울. 양팔 저울에서 추를 바깥으로 매달면 어떻게 되죠? 기울죠. 그래서 사려고 하는 물건들을 더 많이 올려놔야죠, 저울에다가. 예, 그 비싼 거네요. 네, 그렇죠. 비싼 거, 더 많은 거 이런 거죠. 그래서 expand에서 소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익스펜드 소비. 네. 근데 expand가 줄어들어갔고요. spend가 됐어요. spend. 그래서 이 x가요, 그냥 s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s를 쓰는 spend 하면은요, spend 하면은요, 적당한 가격을 주고 사용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근데 expand 하면은요, 좀 터무니없는 가격을 주고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expand는 정식적인 말이고요. spend는 줄어들었으니까, 약어? 예, 아니 조금 좀 정식적인 말에서 좀 벗어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좀 편안한 말이죠. 정식적인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expend는 뭐 정부 지출 이럴 때 쓰고요. spend는 뭐 spend my time 혹은 뭐 spend my money 이렇게 해갖고요.
돈이나 시간을 쓴다. 이럴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expand와 spend가 접두사가 변형으로 됨으로 인해서 의미가 조금 변했다. 뭐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의 내부를 고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뭐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죠? 그럼 바깥쪽 공사하는 건 뭐라 그러죠? 엑스테리어. 예, 엑스테리어 공사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엑스테리어? 구분되시죠, 그죠? 네네. 그 다음에 영화를 찍는데 주인공 말고요. 주인공 주변에 별로 대사도 없어. 엑스트라. 다른 사람은 엑스트라잖아요. 네. 바깥을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근데 그게 TR이 붙었으니까 더 바깥이죠. 그래서 더 바깥쪽으로 떠도는 사람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그래서 잉여,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엑스트라. 그래서 엑스트라 뭐냐면 꼭 필요한 돈인가요? 아니면 예미로 갖고 있는 돈인가요? 비자금이네요. 네, 그런 뜻이죠, 엑스트라. 자, 그 다음에 이게 최상급으로 가면은요, 익스트림이 돼요. 철자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EXTREME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비교급 TR이 붙고요. M. 거기에 최상급 M이 붙었죠. 그럼 익스트림 하면은요, 바깥으로 나갔고 더 이상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래서 익스트림 스포츠 하면은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하죠. 네네. 막, 산에서 막 자전거를 타고 막 내려서 막 점프를 한다든가,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서 점프를 한다든가, 뭐, 그러고요, 그죠? 네네. 그 다음에 어디 건물 외벽 같은 데가 갖고 막 이러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목숨 걸고 하는 바깥쪽으로 나가갖고 아주 위험한 스포츠가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익스트림 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아닌가요? 의견이요, 보통 사람들 그 중심 평균에 있지 않고요. 굉장히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게 익스트림한 거예요. 딴소리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러면 본래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의견을 내는 소수 그렇죠. 의견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바깥에 나가 있는 거니까. 가장 바깥으로 나가는 의견이니까는요. 예. 자, 그래서 extreme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이것도 줄 수가 있어요. 줄들면 extra가 아니라 stra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strange 이렇게 됩니다. strange. range가 그 범위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죠? 레인지를 벗어났어, 뭐 그러잖아요, 그죠? 예, 레인지. 예. 그러면 strange 하면은요, 레인지에서 더 바깥으로 벗어난 거죠. 네. 그러면 그게 나한테 익숙합니까? 안 익숙합니까? 이상하죠. 예, 그래서 strange가 이상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범위 내에서 더 벗어난 것이 strange한 거죠, 그죠? 그럼 생략을 한 거네요. 익스트레인지인데, 예. 그건 익스를 빼고 스트레인지로. 그렇죠. 이가 떨어져 나간 거죠, 그죠? 예. 그렇구나. 예. 그래서 아까 expand, spend 이것처럼요, exchange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strange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나중에 접두사 e가 또 붙었어요. 그래서 이 strange 하면은요, 그건 더 세요. 그죠? 의미가. 네네. 예. 자, 그 다음에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아갖고요, 철자는 그리스어하고 똑같은데요, 이 XO, 그 다음에 TIC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요, X가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으면은요, 그 소리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요, exotic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exotic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강세가 O에 있습니다. exotic. 이그자틱? 예. 이거는 해외의 이국적인,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쉬운 거, 영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영어에는요, out 있죠. 네. out의 비교급, outer. 그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온 것, outcome. 그죠? 지출? 예. 아니, 결과물, 지출? 지출은 아니고요, 결과물 이런 뜻입니다. 결과물? 예, 바깥으로 나온 건 아웃컴? 예. 그럼 인컴. 인컴은 안으로 들어온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건 소득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인컴, 아웃컴 영어로는 서로 반대말인데요. 우리말로는 반대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반대말이 아니고 아니, 우리말로는 반대말이 아니지만 영어로는 반대말이니까 우리는 영어 공부하는 거 영어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인컴은 수입인데 예. 아웃컴은 지출이 아닌 지출이 거죠. 아니라고요. 예, 예. 우리말로는 반대말이 아니라고요.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아웃풋 하면 바깥으로 놓은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 결과물 그죠, 이것도요. 인풋의 반대말이 아웃풋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자, 그다음에 아까 인사이드 있었죠. 네. 인사이드의 반대말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그리고 아까 익스트림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예. 아웃사이더 하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익스트림한 거 비슷하죠. 그죠? 예. 자, 그래서요, 이렇게 안과 바깥을 나타내는 접두사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그리스어 안을 나타내는 말, en 혹은 endo,
엔도 이거 그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비교급 에스터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라틴어로 가면 이렇게 되면은요. 라틴어에서는 안을 나타내는 말 in, 그다음에 비교급 인트로 되고요. 그다음에 최상급 인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영어에서는요. in, 그다음에 비교급 최상급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리스어에서 바깥을 나타내는 말 EXO 그 그룹 이름하고 유명한 그룹 이름하고 비슷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라틴어로 갖고 바깥을 나타내는 말 EC, EF, EX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X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죠. 그다음 비교급 엑스트로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최상급 extreme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EX가 줄어서 S로 변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EXTR이 줄어갔고요. STR로 줄 수 있고요. 그죠?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가면은요. out, 그 다음에 비교급 oute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거 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요. 조건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접두사들이나 숫자를 나타내는 접두사들보다는요. 위치, 방향, 경로를 나타내는 것은 개념상은 어렵지는 않은데요. 특이하게 그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예. 이게 세 번째죠, 저희. 그렇죠. 세 번째 접두사죠. 그래서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나요? 없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들 뭐 inferior, 그다음에 interior, exterior 뭐 이런 거 할 때 뒤에 전미사 IOR이 붙지 않습니까? 네. 요거 비교급 전미사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비교급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은요. 전미사가 아니고요. 접두사 뒤에 붙은 전미사 TR 요런 것 때문에 비교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은 뭐 IOR 이게 라틴어 비교급 전미사다 뭐 이렇게 공부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접두사 뒤에 붙은 전미사 TR에서 비교급과 그다음에 M 최상급의 의미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표 씨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질문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뭐 더 하실 말씀 있나요? 네, 우리가 조건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접두사, 그 다음에 숫자를 나타내는 접두사, 그 다음에 위치, 방향, 경로를 나타내는 접두사, 이거 이제 세 번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런 연습 때 했어요. 뭐, 홀에 비해서 홀은 뭐냐? 그러면, 숫자를 나타내는 접두사예요? 뭐, 이런 거 연습하지 않았나요? 이거 했죠? 안 한 것 같은데. 안 했나요? 예. 안 했다 치고요. 저는 꼭 하는데 여기 방송을 하면서 안 했는가 보네요. 자, 그리고 이중창 하면 이중창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 둘이니까 숫자를 나타내는 접두사네요. 이렇게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5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5가지. 그래서 5가지 개념을요. 정확하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이에요. 그래서 개념만 정확하면은 뭐 크다 작다 뭐 이런 거가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5가지 접두사를 효과적으로 기억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까지 공부한 3가지 접두사의 개념들이 무엇이고요. 거기에 속하고 있는 구체적인 개념들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거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세임의 영어 단어 뿌리 뽑기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스칼렛, 차가 왜 이렇게 더러워요? 멀도,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황사에다 미세먼지까지 어쩔 수 없어요. 스칼렛, 아직 여주 워시존을 모르는군요. 여주 워시존이요? 스노우폼 세차 방식으로 차량 흠집 걱정 없는 여주 워시존 말이에요. 스노우폼 방식이라고요? 차량 하부와 실내까지 깔끔하게 세차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세차하러 워시존에 가봐야겠어요. 셀프 세차장 여주 워시존은 소양로 가든 맞은편에 있어요. Wash Zone.